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싸우지 않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박 전 원장은 또 최근 국정원 엑스파일 발언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중의 관심을 듬뿍 받고 계시는 우리 박지원 원장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중은 좋은 관심이고 조선은 나쁜 관심이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도 항상 재미있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조선 유튜브 시청자들이 네. 저한테 얼마나 비난하는 댓글을 붙여요. 비난도 애정이에요. 그런데 아니, 아무튼 관심 오늘이 없으면 마지막이니까 무관심보다는. 무풀보다는 감사합니다. 악플이 나는데 악플보다는 그럼. 오늘 아마 그래도 좋은 오케이. 말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국정원장 하시면서 한 2년 동안 국정원장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불러주세요. 전 실장님으로요? 비서실장으로. 네. 그럼 너무 격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아, 아닌가요? 비서실장이 훨씬 높죠. 그런가요? 네. 그래도 저희는 원장님이 좀 익숙한데 알겠습니다. 실장님으로. 네, 근데 2년 동안 떠나 계시다가 돌아오셨어요. 네. 근데 이 오자마자 확실한 존재감을 또 보이고 계신데 이 정치 활동 재개, 정치 복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네. 정치인입니다. 네. 네. 사실 지난 2년간 네. 국정원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네.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이 작년도에 60년이 되는데 네. 완전히 개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과거의 흑역사를 청산하고 네. 이제는 신안보 네. 이러한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쳤지만 네. 지금은 제가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갔다.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그렇죠. 않고. 그런데 이거 참. 또 사람들이 이상해요. 네.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네. 무서워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속으로 즐겼죠. 네네. 무섭진 않으신데. 글쎄요, 저희가 네. 지금 보니까 아주 친근해 네. 보이시죠. 아, 이제 제가 잘렸으니까 그러겠지. 잘려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 막바지에 이 말씀하신 게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그 다음엔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한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제가 조선일보하고 네. 인터뷰를 했었죠. 네, 그렇죠. 거기서 불사이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삼군한다.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고 네, 이제 5월 10일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네. 과거의 관례나 모든 것. 것이 후임 국정원장의 청문회가 끝나면은 네, 이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약 한 달, 5월 말이죠. 네. 5월 말, 6월 초까지는 네, 있을 그렇죠. 것이다 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국정원장은 그래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라. 나 충성스럽게 모시겠다. 이걸 그런 의미로. 나타낸 거죠. 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만족스럽게 모심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조선일보하고 네. 5월 7일부로 보도가 됐는데 네, 네. 그렇죠. 그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네. 보통 한 면 인터뷰를 하면 저 뒤에다 배치하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이례적으로 그럼, 예. 네. 일면과 그렇죠. 이면에다 네. 배치를 해가지고 그 가치를 그렇죠. 밸류를 올려주더라고요. 좋은 말씀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조선일보가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하고 감사했는데 저희가 항상 나중에 잘해주잖아요. 보니까 네. 역시 네. 조선일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짜가지고 네. 저를 몰아내기 위해서 네. 그런 것 아닌가. 아. 5월 10일 취임해가지고 네. 5월 11일 날 아침에 가니까 네. 나가라. 아. 그리고 차장들도 다 데리고 가라. 아. 단
현직 국정원장이 차장을 추천해야만이 이제 대통령이 네. 하니까 하라고. 네. 네. 그래서 해주고 나왔죠 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그 2년간 네. 저는 국정원에서 선글라스 한번 못 써보고 네. 예. 마스크만 쓰고 말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나오니까 네. 또 마스크를 국민들이 벗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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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벗고 아. 그 말하고 다니니까 네. 요즘 살만 납니다. 아, 살맛이 난다. 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얼굴도 되게 편안해 보이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네, 근데 또 아까 초반에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 국정원장, 전 비서실장, 뭐 국회의원 이런 직함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대표도 중에서도 있고 뭐,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비서실장에 가장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네. 모셨던 네.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네. 불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건데 그렇죠. 2002년까지로. 그렇군요. 네. 또 돌아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등 60년치 엑스파일이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저는 제가 일을 했던 네. 국정원을 존경하고 네. 국정원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네. 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은 굉장히 질, 네. 퀄리티가 높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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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성규 논설위원처럼 그러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어땠는지 왜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보단 낫다. 네. 네. 진짜 애국심과 네. 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네. 제가 그분들에게서 네.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성명을 받기 때문에 네. 또 안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어떤 뭐 존재감 확인시킨다? 저 존재감 충분해요. 아, 네. 예, 그리고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무슨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정치인은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그렇다 하면은 제가 반성하고 말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 이 정도의 논란일 것이라는 예상은 못 하신 건가요? 저는 그 전에 이미 정보위원회에서 또 발표가 됐고 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네. 또 제가 수차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국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네. 네. 지금 현재 국정원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은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네. 폐기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폐기를 해달라. 폐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불통이 다른 데로 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하태경 의원의 이름이 갑자기 나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두 분에 대한 그게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했고 네. 그 질문을 하시길래 네. 내가 그런 얘기했다가 한번 감옥 갔다 왔는데 또 가냐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곡해를 했고 네. 네.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는 정보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공개를 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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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지금도 소신이 그렇습니다. 네. 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이 30년간 국정원은 늘 개혁의 대상이었고 네.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한 네. 충분한 대가를 치렀어요. 네. 그리고 지금 특히 개혁돼 가지고 네. 굉장히 훌륭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잘 일하고 있는데 네. 그 이상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말자. 네. 그래서 이렇게 개혁한 국정원에 무엇을 하지 못했느냐, 네. 좀 아쉽냐.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파일이 있는데 아. 이것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를 하는 것이 옳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튼 말썽을 제기하면서도 네. 상당한 유수 언론에서 네. 폐기가 옳다 네. 하는 사설을 쓰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부터는 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하태경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아, 좀 글쎄 그건 얘기하셨는데 내가 설명을 할게요. 보신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제가 정보위에서 네. 뭐
공개하라고 난리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네. 하고 네. 그래서 제 소신은 그만하자예요. 네. 이제 미래로 가자.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내용이 그런 것도 많아요. 네. 제 아내는 일찍 하늘나라로 가서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네. 의원님들 이거 공개하면은 이혼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던졌죠. 네.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아니 원장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네. 왜 자기를 이혼당한다고 하느냐. 네. 그래서 의원님 복잡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공개할까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마 나가더라고요. 뭐가 복잡하다는 아니 겁니까? 그래서 네. 그것도 네. 네. 저는 그분의 정치 역정을 얘기했는데 그분은 인생 역정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분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은 제가 수차례 사과를 한다. 네. 네. 하 의원님 사과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근데 사실은 뭐 샘플로 보셨을 수는 있는데 내용이 정말 카더라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검증이 좀 된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글쎄요 겁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어. 우선 조선일보부터 네. TV조선이 얼마나 강하게 해요. 네. 국정원장이 기밀 누출한다고 왜 그렇게 유도하세요? 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물어야지. 제가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지금? 것이 우리 아하. 배성기 논설위원회 문제가 다 기자의 이거예요. 궁금증 때문에 하는 거죠. 궁금증이 있는데 왜 자기가 그걸 어. 알아가지고 또 혹시 저는 저를- 있습니까? 예? 저는 물어도 저는 제 거는. 모른다니까요. 저는 주요 그 인사가 아니군요. 내용이 네. 그 내용이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네. 또 뭐 볼 수 없고 네. 단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거해서 네. 만약 배성규 논설위원께서 네. 내 정보를 달라라고 네. 했으면은 네. 그렇게 막연하게 내 전체 정보 이것은 안 됩니다. 네.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의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은 그럴 메인 때. 서버를 네. 추출해 가지고 보고 네. 있으면은 제3자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 같은 것은 비닉 처리 네. 즉 네. 지우고 본인한테만 송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제 파일에 있는 컴퓨터를 아예 싹 지우고 뭐 그 다음에 이 프린트돼 있는 것도 다 없애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어. 어떤 분들이 뭐 심 논설위원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없애버리고 나오지 왜 지금 와서 공갈 치냐. 저 공갈 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다니까요. 공간 아니다. 네. 네. 저는 순수한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와 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했는데 네. 그건 누구도 못 열어봐요. 누구도 못 봐요. 네. 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정보 유출 비난과 함께 이런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자제하고 있잖아요. 여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국정원에서 네. 그러한 보도 자료를 냈길래 바로 네. 내가 그거 읽었다. 네. 그래서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안 하시니까 뭐 안심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국회의원 또 끌고 들어가지 말아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다. 아니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언론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하지도 네, 않고 네, 네, 네. 또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네. 지나가요. 2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또 그 내용이 팩트 체크가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카더라 증거가 정보지 지라시 정도라 하면은 저는 없애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좀 얼마나 과거사 진상 규명에 앞장서는 네. 그런 한겨레 신문이 네. 맨 먼저 박지원 원장 말이 맞다. 네.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오늘 그렇군요. 편집하면서 한겨레 신문 이름 지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의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네, 네. 그러면 이 정도의 논란은 전혀 예견하지 저는 못하신 그렇게는 건가요? 예견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일각에서는 혹시 다른 정치적 뭔가 뜻이 있으셔서 네, 하신 혹선이죠. 말씀인가? 정치적 뜻이 있으려면은 그런 네. 거 아니어도 많아요. 그거 제가, 없이도 한다. 네, 네. 근데 워낙 우리
박 실장님께서 거물이시니까 네. 뭔가 한 행보 하나에다 정치적 의미나 해석이 붙거든요, 이게. 그렇게 올려가지고 네. 잡아가지 마세요. 저희가 뭐 잡아갈 능력은 없습니다. 네,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에 지금 검찰 출신이 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인사검증관리단이 법무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비서관, 그다음에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인사기획관도 전부 다 검찰 출신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조난 자료들도 윤석열 정부도 그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조인 아니에요. 네. 법치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치 검찰공화국처럼 네. 법조인을 너무 많이 네. 요직에 중용했기 네. 때문에 네. 심지어 조선일보도 네. 비판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네. 염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염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고 쭉 법조인이 해왔어요. 네. 특히 네, 네. 검사 출신이 해왔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분은 굉장히 유능하시다는 네.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네. 그것이 아니다. 그 뭐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검찰 출신들이 한다니까요. 네, 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지적한 대로 너무 많이 네. 요직에 네. 네. 검찰 출신으로 네. 보직을 한 것은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과유불급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네. 네, 그럼 뭐 그 엑스파일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 네. 이제 국정원 개혁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뭐 국내 부문이 많이 줄어들고 또 정보 수집, 정치 사찰 이런 거 없다. 그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해외 부분을 강화한다 했는데 어떨 때 보면 얘기가 해외 부분 강화가 확실히 이루어진 거 맞느냐. 그리고 국내 그 대공 수사 능력은 너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답변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아, 되니까 그런가요? 그걸 묻지 말라니까요. 아. 어떻게 했으든지 저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네, 네. 그런 국정원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세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엔 조금 예. 힘드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다른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CIA를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이런 국가 정보기관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이렇게 다 정보기관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라마다 정보기관들이 뭘 하나. 그것도 일반적인 얘기를 네.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국정원장을 하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하면은 또 문제가 돼요. 아. 자꾸 그렇게 어. 알려고 하지 말고 다 알면 다치나요? 네. 조선일보를 사표 내고 네. 국정원으로 아, 국정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걸 왜 저한테 자꾸 물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네. 조선일보에서 뭐 또 언론에서 네. 또 난리치는데. 알겠습니다. 이 비밀이 많아지셨는데요, 예전보다. 아 그렇죠. 그건 네. 하지 않고 제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네. 저는 정치로 돌아온 거예요. 네. I am back. 네, I'm back. 뭔가 난 터미네이터 돌아왔어요. 같으신데요. 돌아와서 네. 사실 저는 보수와 진보가 네. 좌와 우가 극렬하게 대립할 때 네. 박지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아. 네. 또 국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것은 돕고 네. 네. 성공을 위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네. 또 저의 혼이 들어있는 네. 민주당에 대해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하는 네. 네. 이 선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아직까지는 네. 제가 일선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은 없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TV조선에서도 제가 강적들에 나가서 네, 그렇죠.
유쾌 통쾌 상쾌한 정치 읽어주는 정치구단 박지원이 되고 싶지 아, 네. 전직 국정원장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일을 했고 네. 국정원을 존경하고 네. 우리 국정원 직원들을 사랑한다. 네. 저같이 야생마같이 뛰어다닌 사람이 네. 국정원 직원을 이렇게 평가할 때는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아, 뭐 대북 문제나 네. 해외 문제나 여러 과학 기술 문제에서 더 좋은 네. 국정원이 될 것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물으세요. 네, 그렇다면 정치구단 박지원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취임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의 이런 모습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한 달 됐는데 네.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대개 미국도 또 외국도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약 1년 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하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좀 있었죠. 봐주는 거예요. 네네. 봐주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선거는 치열하게 했을 망정 네.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네. 또 저처럼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적할 것 지적해서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실패하니까 IMF가 왔고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하니까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최초로 빨리 극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네. 또 잘못했을 때는 비판도 하고 음. 또 민주당에도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거지 네.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좀 잘하고 있는 점, 칭찬하고 싶은 점. 네, 그래서 저는 그 보면은 사실 대통령 스스로 네. 비서실, 내각,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5.18 행사 네. 참석하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네.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이 투쟁의 결과지만은 그런 세상을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좋고 네. 사실 대통령은 되게 권위를 좀 내세우는데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네. 지인들과 맛집에 가서 네. 식사를 네. 하신다든지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기. 이런 게 좋잖아요. 네. 그런 것은 좋고 네. 좋게 또- 평가를 많이 하셨어요. 네. 추천기에 도 대해서. 스태핑 네. 네. 도 소위 스태핑. 출근하면서 기자들 네. 네. 만나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게 다 신선하게 좋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것 뒤에는 반드시 실수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는 네. 박지원의 말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네. 국내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네. 큰 파장이 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참모들이 써준 검토된 네. 그런 말씀과 정제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하는 거고 또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한테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진짜 거기서 통합 얘기도 하고 네. 또 권양숙 여사께서도 이게 진짜 경험에 우러난 얘기 아니에요? 네. 참아라. 네. 참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왜 부속실을 만들지 않아 가지고 네. 봉화에 가시면서도 어떤 지인을 그렇죠. 수행시켜 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막 네, 보도가 네, 네, 되잖아요. 네. 아. 저는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네. 네. 공적인 영부인의 활동과 사적인 활동도 절제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아. 여기서 만약 실수가 나오면 큰일이다.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저는 부속실 폐지라면 공약이 얽매일 필요 없다. 그거 잘못이에요. 어. 네. 그건 사실 저도 정치인이지만은 선거 때는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면은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음. 인수위원회에서
잘못된 지키지 못할 공약 같은 것은 거기서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일례로 사병한테 200만 원을 어떻게 병장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럼 부사관들이 어렵죠. 200만 원 받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을 고쳐줘야 되고 네. 제2부속실 영부인을 그대로 가만히 있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영부인은 사적 생활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 자체가 메시지고 그 자체가 국민의 관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보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들어 부속실이 줬어야 없으니까 되는데 인수연이 저를 좀 데려가지 말이죠. 글쎄요. 근데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팬클럽 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부속시장처럼 큰일 행동하더라고요. 납니다. 네. 저는 진짜 충정으로 제가 그 청와대에 오래 있어본 네. 뭐 수석 비서실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하는데 도어 스태핑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네. 말씀하시다가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부속실이 없어서 영부인이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저하고 대표 경선할 때 네.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제가 비난을 했어요. 네. 문모닝 했는데 네, 네. 네. 문모닝 하시죠. 국정원장이 되더라. 그런데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칭찬하고 그렇게 잘하도록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뭐 하고 싶지 않냐? 아, 또 윤모닝 아니에요, 이번에 윤모닝. 윤모닝 안 했어요. 저는 잘 되라고 말씀하신 아, 거예요. 진짜. 근데 정말 문모닝 하셔서 이 박지원의 입을 막으려고 국정원장 시켰다. 또 이런 이게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농담을 했는데 네. 그걸 또 기사 제목으로 써버리더라고요. 아, 농담을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를 다큐로 받아버린 거군요. 저는 조금 궁금한 점이 네. 어쩔 수 없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도어 스태핑 처음에 너무 좋다고 이제 좋아요. 칭찬해 주셨잖아요. 신선하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참모들이 정제된 언어로 써준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아니 하셨어요. 글쎄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신선하고 네. 좋지만은 네. 그 신선하고 좋은 것 뒤에는 반드시 사고가 실수가 붙게 된다. 그럼 하지 네. 말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네. 좀 정제된 참모들의 검토된 의견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네. 저 같으면은 그러한 것도 하시면서 네. 차라리 횟수를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입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네.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네. 그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하면은 기자들에게 그런 네. 그런 것이 표현되면은 또 기자들은 잘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러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는 식으로. 그런 것이 네. 그런 것도 좋은데 저것도 신선하지만은 어쩐지 불안해요. 어쩐지 제 불안하다. 경험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가끔씩 이제 기자회견을 아주 난상 기자회견이죠. 막 이렇게 그렇죠. 막 바로바로 질문 받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았네요. 아니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이 그러지만은 그렇게 매일 아침 안 해요. 그렇죠. 매일 아침 안 하죠. 네. 뭐 현안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뭐 그럼요. 일주일에 한 그리고 번, 뭐. 그 미국은 이 언론 결국 대통령, 국회, 네. 언론, 학술단체, 네. 시민단체 이렇게가 같이 공동 정권이 된다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딱 하는 것은 미리 시나리오가 작성돼 가지고 기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겠지만은 아니 그 요즘 보면은 좀 그렇죠. 실수 나오잖아요. 발언이 좀 덜 정제됐다는 느낌이 드는 그렇죠. 경우가 있죠. 아니 그 내가 구태여 취재한다면은 네. 검찰공화국 검찰 인사를 많이 쓴다. 이 당에서도 그렇죠. 쓰지 않기로 했다고 않기로 했다고 얘기했죠. 했는데 어쩌냐 검찰 나는 더 쓰겠다. 네. 필요하면 또 쓰겠다 했죠. 필요하면 이게 안 좋고 네. 참 그건 나빠요. 음.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꽹가리 치면서 네. 그 데모하는 것을 네. 또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서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은 옳지 못해요. 네. 그런 걸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법대로 집무실도 하는데 이러면은 네. 안 되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 문 대통령 지지층은 참 듣기에 따라서는 별로 안 좋은 말이었는데 또 뭐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일부에서는 그러긴 해요. 아유 뭐 문 대통령 그런 그때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때 방관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정권 교체 됐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정권 교체가 고치기 됐다. 위해서 정권 교체한 거예요. 똑같아. 아, 그러다. 조선일보가 저렇게 쓰니까 문제야. 아, 저희가 뭐라고 썼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전 정권이 했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됐잖아요. 네, 네. 이런 아, 무슨 그렇군요. 우리가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무서운 국민들입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국민들이 다 지금 생각하고 현재를 따지지. 네. 제가 네. 보니까 네. 2년간 네. 정치를 떠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보여요. 네. 정치가 네. 정치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중국과 미국의 갈등 네.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전쟁이고 우리 국민은 물가 전쟁이고 네. 그렇죠. 여야는 무슨 식물원에서 네. 민들레 싸움, 네, 글쎄 말이에요. 수박 전쟁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미국의 이자가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러면 우리 이자도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0.75%가 또 올라간다는데 네. 그랬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네. 코스피는 폭락하고 네. 네. 환율은 올라가고 네. 심지어 미국만 하더라도 41년 만에 9% 물가가 상승되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 물가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서민들의 네. 체감 물가는 그렇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참기름 같은 거, 식용유 같은 거 지금 30% 40% 올랐어요. 네. 그런데 한 병씩만 판대요. 아, 또 오를까 봐. 예. 아.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여야 정의 네.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무슨 식물원에서 그러니까요. 민들레 전쟁, 수박 전쟁만 네. 하면은 아, 이게- 되겠냐고. 다시 박지원을 국회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아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이왕 그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외교안보 정책을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먼저 물어보기 전에 이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셨으니까 뭔가 정권 말기에 그 북한하고 뭔가 마지막 뭔가 또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그것도 있을 텐데. 국정원법 위반이라니까요. 아, 정부. 아,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까? 네. 남북 문제는 네. 잘 아시다시피 2000년 네.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해서 네.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을 네. 성사시켰잖아요. 네. 그 후로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네. 가장 실무선에서 했어요. 국회에서도 계속 노력했고 네. 남북 문제가 있으면은 기자들이 맨 먼저 저를 찾는 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물으면은 또 국정원장 했으니까 저 거기서 듣고 온 거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한다니까요. 네. 아, 근데 전반에 저희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해서 이 문정부에서 그때- 내내 얘기했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조선일보에 인터뷰하면서 그랬죠. 네. 그 김정은이 전에는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답변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좀 그 조선일보 읽어보세요. 저희도 읽어봤습니다만 아, 좀 읽어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읽어보면 그대로 여기서 지금 아 근데 지금 시청자들한테 북한이 읽어주세요. 이거는 현상인데 지금 네. 핵 실험이 임박했다. 그리고 미사일은 뭐 연일 쏘고 있고 그럼 이거는 정말로 북한이 앞으로 뭐 6월 중에 또는 7월 달 안에 핵 실험하고 다시 ICBM 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한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제가 23년간 전공으로 공부도 하고 네, 또 관심 가지고 가져온 거고 네, 그러지 이게 국정원장의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네, 일반 보도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어렵죠. 네, 네. 핵실험 곧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핵실험이 미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형 핵실험이 아니라 소형. 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그 소형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한국을 위협하려면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만 위협되는 게 아니라 물론. 미국이죠. 네. 북한의 핵은 결국 미국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실험을 해서 폭파 능력은 시험됐잖아요. 네. 네. 이걸 소형 그렇죠. 경량화돼야 미사일의 탑재가 되는 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험을 하려고 하니까 네. 네.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 같다.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내내 얘기했던 김정은의 비핵화 유지는 거짓말 아닙니까? 비핵화 의지는 있죠. 의지인데 핵실험을 하면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김정은이 얘기하는 대로 네. 나는 4년간 모라토리움, 네. ICBM도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해준 게 뭐냐? 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지난번에 ICBM을 발사함으로써 네. 9.19 군사 합의는 깨졌죠. 깨졌죠. 네. 모라토리움은 깨진 거예요. 깨졌죠. 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싱가포르 네. 회담이 파기됐다는 선언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미국 대통령과 네. 북한의 김정은 네. 이 두 분이 사인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네. 이 미국도 보면은요. 미국 NSC나 국무성이나 국방성에서 북한에서 그러한 발사체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규탄한다. 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서도 외교적 네.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네. 이런 양면 작전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강경한 대응도 대응이지만은 네. 외교적 대화의 노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 궁극적인 질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거예요. 네. 강경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네.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네. 그 이상 좋은 정책이 없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네. 한미일 공조 속에서 네. 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서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지키면서 교류 협력하자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상 좋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윤 대통령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했고 네. 일본과는 좀 매끄럽지 못했죠. 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히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네.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취임 후에 코로나 뭐 백신 등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윤 대통령과 김정은이 문 정부 때처럼 다시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싶거든요. 지금은 좀 어렵죠. 어렵죠. 코로나 네.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우리가 만나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교류를 하고 지원해주고 싶어도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계속 그런데 쏘기만 보면요. 하니까. 네. 역대 네. 보수 정권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네. 역사의 길을 갔습니다. 아. 네.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 네.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것이 주축이 돼가지고 제가 특사를 할 때 보니까 북한과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을 했고 6.15 공동선언이 거기서 출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떤 획기적인 그런 안이 나와서 네. 북한과 잘 해나가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하죠. 아, 네. 그럼 이제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나요? 네, 근데 네. 하신다는 입장을 하려고 밝힌 했는데 건가요? 네. 네. 또 지도부에다도 연락을 해서 네. 그것도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네.
뭐 저보다 그냥 비대위원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이고 이하 부장관 이거 또 오해 받으니까 네.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곧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복당이 되시든 안 되시든 어쨌든 민주당에 과거에도 몸을 담았었던 그렇죠. 거니까. 네. 또 되시든 안 되시든이에요. 돼야지. 해야죠. 근데 지금 경황 없이 안 받아준다고 하니. 저렇게 깔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민주당이 지금 2연패, 3연패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4연패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을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패배하면은 네. 늘 싸우고 또 심하면은 그렇죠. 분열까지 해요. 네. 또 여당은 승리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단결되지만은 논공 행사로 그렇죠. 싸우잖아요. 그렇죠. 권력 다툼이 생기죠. 생기죠.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이긴 쪽도 진 쪽도 다 싸우죠. 그렇지만은 네. 뭐 민들레 모임 하겠다. 네. 이게 분파거든.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못하게 하고 네. 또 장세원 의원이 형님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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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패배한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싸우지만은 제가 볼 때 우상호라는 네. 아주 리더십 가지고 음. 불편부당한 그런 비대위원장이 탄생했으니까 네. 잘 조정해서 잘 해 나갈 거예요. 네. 잘해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야죠. 그럼 근데- 망하는 길로 가요? 어. 정치권은 아무리 싸워도요. 저 벼랑 끝에 가서 빠져 죽는 사람 없어요. 네. 다시 돌아오지. 예.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매일 수박이다, 똥파리다, 뭐 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 이재명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싸우는 건 좀 먼저 얘기해 보세요. 여당이 먼저인데 왜 나중에 얘기해요? 민주당의 전문가시니까. 아니 난 그렇지 그래서- 않아요. 예. 여당 전문가예요. 여당 전문가. 여당의 전문가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의원이 됐죠. 대선에 지고 또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으로 2번 졌어요. 근데 또 당권 도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면은 네. 불난 집에 휘발유 뀌었는 거예요. 뭐 끼얹을 때 끼얹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미 실패의 책임론은 네. 국민들이 다 알아요. 네. 네. 민주당 당원들이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우지 말고 미래로 가야 된다. 네, 미래로 가야 미래로 된다. 가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네. 1610만 표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한 달 있다 지방선거는 930만 표를 네. 받았으면 대참패 아니냐. 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또 국민들이 당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저는 잘 타협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봐요. 네. 근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면 저렇게 행동 안 하실 잘 것 같은데. 민심과 당심을 잘 들어보겠다 하는 거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만일 당권 도전한다 그러면 그건 당에 독이 됩니까? 약이 됩니까? 글쎄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바라는 것은 네. 너도 들어가서 싸워라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서른 의원도 당권을 도전하겠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영표, 전해철, 막 뭐 나오죠. 의원식 지금.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재명은 아직 표방은 안 했지만은 언론이나 그런 보도를 보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문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결정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사람 한번 다 나와서 네.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지지도가 낮으면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떨어져 네, 나가죠. 그래서 당심과 민심을 얻어라. 네.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기고 네. 네. 경제는 시장을 못 이겨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네. 거기에서 길을 찾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각에서는 또 실장님께서도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봐서는 네. 보면 제가 적임자죠. 아, 네, 그렇죠. 그럴 저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 네. 내가 비대위원장 소리 나오니까 오해 듣기 싫어서 복당도 안 했다니까요. 아, 이제 그러시군요. 했는데 네. 제가 일선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선에서 네. 아, 어떤 이선에서? 의미에서만 아주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국가 원로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수와 진보가 네. 좌와 우와 극렬하게 대립할 네. 때 국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다 이거죠.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러한 입장을 저의 혼이 있는 민주당에도 네. 그러한 입장이 되지 그렇게 아. 일선에 나서는 출마할 일은 생각은 없으신 현재까지 거죠? 없다 아. 이거죠. 아, 현재까지는. 예, 아, 근데 혹시나 복당이 되시면 네. 혹시나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다. 뒤에서 이선에서 도와주겠다. 그럼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6일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광주에서 투표율이 기록적으로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정말 무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준 지역인데 광주 민심이 좀 식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서진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정책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동진 정책을 폈죠. 그렇죠. 그래서 영남분을 비서실장 뭐 맞습니다. 중용을 했는데 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지난 10일부터 네. 제가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마는 4일, 5일, 6일, 7일 네. 이렇게 나흘간을 목포, 광주, 봉화, 양산을 다녀왔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네. 특히 목포와 광주에서 네. 들어보니까 네. 참 지방선거에 37.7%라는 네. 기록적인 투표율을 간 것은 이미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강한 회초리를 떼었어요. 네. 네. 이거다. 그 후로 이낙연 대표하고 만나서 네.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 형님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됐든 강하게 때렸어요. 탄핵을.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들어보면은 제발 민주당이 좀 싸우지 말고 아. 김대중 민주당으로 돌아가라. 아. 네.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싸우고 네. 싸우면서 일하고 네. 일하면서 싸우고 네. 새마을 정신으로 좀 해봐라. 아, 네. 매냥 싸우면 되냐. 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하죠. 무조건 네. 싸우지 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네. 아직까지 민주당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아, 네. 애정이 있으니까 때리는 네, 거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네. 우리가 너무 일변도로 네. 민주당에만 할 게 아니라 네. 네. 국민의힘에도 관심 갖자. 아, 이런 것도 그렇군요. 있으니까 저는 좋은 방향으로 네. 아, 그렇군요. 역사가 발전되고 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여쭤보라 그러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 거기도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소위 윤핵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그 민들레 모임이 있고 또 이준석 대표는 혁신이라는 걸 또 통해서 자기의 또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과 윤핵관의 싸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또 장재훈 의원도 네. 안 하겠습니다. 그건 표면상의 그런 거죠. 아니, 밑에서 그렇지만은 또, 네. 정치는 표면이 중요해요. 아, 네. 물론 생각이 표면을 지배하지만은 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잘 정리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아,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 그래도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비판받고 네. 언론이 혼란하니까 네. 그걸 이제 자성하고 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면이 그렇게 있죠. 생각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거 하나만 끝으로 여쭤볼게요. 그 어제 공수처가 이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는데 또 한편으로 선거법 위반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무혐의 받았지만
그 독자들이 묻더라고요. 조성원 씨는 왜 만나셨냐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아무튼 공수처가 네. 결정한 것은 네. 저는 존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발사주, 제보사주 네. 이건 말도 아니에요. 네, 네. 저를 인격적으로 너무 아프게 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도 당시 저와 조성은이 네. 경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의 조직위원장이 저는 얼굴도 모르지만은 네. 국정원 전직 직원이다. 네. 이 사람들한테 고발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졌죠. 네. 아니라고.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주 네. 이것은 무혐의하면서 네. 종 네. 부수적인 것은 또 기소 의견으로 의견을 보내서 냈어요. 네. 참 재밌다라고 네. 하는데 그 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차제에 조성은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당시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네. 비대위원장을 제가 했었는데 네. 안철수 당이죠. 네, 그렇죠. 천정배 의원이 추천을 했어요. 네. 당시 제가 기억에 27인가 그렇죠. 젊은 나이였죠. 네. 네. 대구 출신으로 네. 연세대학 나와서 아주 똑똑해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의 그 박지원 네. 공동 비대위원장처럼 아주 잘했어요. 네. 저하고 가깝죠. 네. 잘했죠. 네. 그런데 이 젠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 2, 3년 내에 굉장히 클로즈업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충고를 제가 지식이 없을 때 물으면은 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그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라고 밤낮 쓰잖아요. 그렇죠. 소통한 거죠.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거 오비락 같은 건가 보군요. 네. 그렇게 만들고 네. 그 뭐 얼마나 제가 곤혹스러운 고발 일을 사주 당해서 여기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요. 네,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괴로우셨을 것 오히려 같아요. 저는 제가 조성은 씨한테도 참 미안하다. 네. 나이 든 사람이 그 팔팔한 네. 젊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 아닌가라고 네. 하는데 무혐의 돼서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이후에는 만나시진 않으셨어요? 그 후에는 안 만났죠. 이제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또 오해받을까 봐. 전화는 한번 통화했어요. 그쵸, 내가 그쵸. 전화했어요. 네. 무슨 다른 소리가 많이 나오길래 그거 하지 마라. 그냥 자꾸 가만히 그러면 있어라. 오해가 쌓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서 네. 그 좀 이상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자기도 섭섭해하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후로는 안 만났지만은 네. 이제 뭐 연락해서 한번 밥 한번 사주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2년 만에 정치권으로 돌아온 이 박지원 실장님으로 표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실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뭐 2년 전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아주 쾌도난 말을 해주셔서 저희가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박지원 실장의 정치권 복귀가 정치권에 어떤 또 파장을 불러올지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치펀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